교육 포괄적으로 저의 그 철학보고 시정을 운영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는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크게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 한 번 한 번 만나 배우는 최고 문제는 교육이라 합니다. 그거는 남녀, 노소 누구 하나 다른 방식이 없어요. 전체 포천의 최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다 교육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인가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시정을 운영하는 포천 시장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컨트롤하거나 또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의 역할은 공교육, 학교 교육에서 못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마을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이 끝난 이후에 일명 방과후 교육이라고 방과후 교육,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포천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우리가 지원해가고 있고, 또 교육공동체, 여기 교육공동체 대표님들도 여러분 오셔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역할할 수 있게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포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셔 계시는데, 저는 폐교 문제도 나왔지만 정말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얼굴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한번 못 간답니다. 버스 하나 빌리려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버스를 여러 명의 학생들이 1인당 10만 원 걷어서 수학여행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소수의 학교, 100인 이하 되는 학생이,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학년당 20-30년도 안 되는 분인데 그 사람한테 10만 원 걷어서 버스 빌려서 수학여행 가겠어요.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한 번 못 가고 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을 역할해 주는 게, 아이들이 우리 포천에서 집에서 학교, 학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되시는 부분이 어디서 생길까,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어떤 그 하드웨어 도시의 보도블록 좀 들편에도 힘들게 양행을 해서 3년에 한 번을 꼭 5년에 한 번 하면서 그 예산으로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우리 100년에 또 1000년에 포천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을 운영하는 저 포천시장 배경에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우리보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할 겁니다. 오늘 한계성이 있는 이렇게 짤막한 토론의 기회지만 이게 보여주기 시거든 행사에 그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안하고 나서도 각각의 제안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검토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폐교에 대한 부분 저희도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준면 관내에 영평초등학교, 영준초등학교, 금주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를 통합해서 후답초등학교를 만들었죠. 지금 이제 폐교가 된 영평초등학교, 금주초등학교, 영준초등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을 3개교를 통해서 3개를 만들었는데 별도의 신축 건물에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3개의 폐교가 생긴 거죠. 이런 폐교를 저희가 또 아주 전체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따라하기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 포조는 3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 폐교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폐교되니까 무슨 또 공동체에서 또 어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또 다 그렇게 운영을 해요. 문화예술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들어가면서 해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폐교를 테마파크 평생교육으로 전환시켜 끌어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영기 선생님의 의견처럼 정말 좀 포천만에, 또 포천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우리 포천 내에서도 있는 거를 또 폐교라고 해서 또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조영기 선생님 의견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많은 학교가 많아요. 이런 학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많은 건 어떻습니까? 더 질 좋은 교육이 되면 정말 더 좋은 거죠. 10명의 선생님이 1명을 이 학생을 가르친다면 그 학생이 더 좋은 성장을 한다면 얼마나 더 값어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저는 육아부터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하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남편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보다 당연히 이렇게 또 공부가 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의 영역에서 또는 육아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해 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 말씀을 굉장히 간략하게 하셨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분이 한번 가볼까요? 2조, 3조 다르죠? 2그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위에서부터 그냥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멈춰주세요. 자, 포천에 그냥 멈춰주세요. 자, 포천에 놀거리가 생겨 청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포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이런 의견들은 많이 나와요. 다른 분은 주로 이제 홍대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청년주택은 간헐적으로 공고가 올라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기간도 제각각이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공고를 상반기, 하반기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미리 준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게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자, 중간에 한번 보시고요. 전체 의견을 한번 써머리 하는 거예요. 자, 청년이 300평 이상이면 5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누구나 다 지원해주지 말고 그 예산을 농민 후계자에게 기초생활자금 이상 정도로 선별해서 지원해줘서
정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지금 요 말씀이 김영길 선생님 3주에 한번 마이크 좀 달래요. 예. 이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만 더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어디 있나요? 예, 김영길 선생님요. 예, 설치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지금 정부에서 농구 기본 수당이라고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 몰라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정착하려면은 기본 소득은 있어야지 애들 교육하고 교육시키고 계속 가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정도, 최저임금 정도는 농민들한테, 청년 농부들한테 지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김용길 선생님이 지금 청년이셔서 자신을 위한 정책을 지금 제안하신 것 같고요. 예, 위에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예. 여기 보면 주민자치에는 성별을 비율을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주민자치 운영 방안이에요. 시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나 포럼을 열 때 청년들의 비율을 맞춰서 진행해주면 좋겠다. 예, 그런 내용인데 양승근 선생님, 이거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하고 그리고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크게 말씀드리자면 사회 참여 확대와 또 기회를 제공하자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의 자치회의위원을 선정할 때 남녀 성비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포천시에서 해외지는 공식 행사나 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아, 이게 남녀 비율은 맞추는데 세대 비율은 고려사항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을 그럼 제도상에 그렇게 돼 있어도 시에서 그렇게 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구성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지금 청년 의견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시장님 한번 평가를 듣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고, 근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그죠? 우리가 김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 기본소득은 그렇게 어르신들부터 노인 분류가 되어 있는 분들 5만 원씩 이별로 20만 원인가 해서 총 60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이 사실 생활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몰라도 그것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크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니 아마 맥락은 그런 맥락 같으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우리 포천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도농통합형시에서 농업 부분만 잘 육성하는 정말 불도시적 산업으로 통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것을 책임져 줄 게 청년들이죠. 앞으로 농업을 이어서 이렇게 이끌어갈 분들이 청년이 아니면 현재 아주 노령화된 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전부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으셔서 걱정인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스마트팜 농법, 스마트팜 농업이나 스마트 축사로 전환을 해서 정말 청년들의 어떤 지혜와 그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집중을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성근 선생님 말씀처럼 청년들 말로는 항상 청년들이 중요하다, 청년들을 배려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조차도 어떤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을 갖고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을 보는 시각,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영혼들에 대해서 세워줘야 되는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많이 해나가는 모션 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른 분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분야도 있고, 농축산업과 오브로도 있고요. 자, 여기가요. 저출산 고령화 분야죠. 네. 여기 보면 영유아를 위한 의료시설이 좀 더 확충되면 좋겠다. 이 내용에 덧붙여서 이게 야간 의료를 위한 달빛병원이 필요하다. 달빛병원은 아마 이름을 지금 붙여주신 것 같아요. 야간 의료 체계를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네요. 임산부가 어느 곳에 병원이나 필요한 곳에 편히 갈 수 있도록, 이거는 병원을 증설이 아니라 택시용 지원금, 택시카드 이런 것들, 임산부를 위한 정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병원에 관한 게 많이 나오네요. 의료원에 관한 게. 잠깐만요. 여기 신혼부부뿐 아니라 출산 가정에게도 저렴한 주택 제공 지원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에게 있는 혜택이 이제 그러니까 이 신생아를 둔 그런 가정에까지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경무원이 자매 교류를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방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현재 자매 교류 활동을 실행하는 어린이집과 경무원도 있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혹시 5조 최미영 선생님 한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영 선생님. 이 의견이 어떤 목적을 가진 의견인지 한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공원이나 이제 앞에 나가셔서 아이들을 만져보고 싶은데 네. 만질 수가 없는 게 요즘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린이집 예를 들면은 이 코로나 전에 그런 경로원이 자매결을 맺어서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행사들을 했었어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르신분들을 위한 함께 정책이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돌봄을 받는 정책이기도 하고 그런 매칭을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내려서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것도 있네요. 노인 복지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어 만족합니다. 강기서 선생님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아이 돌봄. 아까 교육계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좀 더 확정적이고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평생교육에 관한 의견이 혹시 있을까요? 평생교육 잠깐만 시도해볼게요. 스포츠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비 차상위계층만 대상이라 불편하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 대상이 현재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대상, 계층 대상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2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바우처 관련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번 보고 우리 시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최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금 우리 포천시립동의 꿈통가? 작은 꿈통인가요? 여기 있죠? 제가 가서 개소식할 때 인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악기 가기 전에 거기 가서 그걸 뭐죠? 꿈통가? 거기가 2층은 어린 아이들 2층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새로 만들었고 1층은 동무당이 운영이 돼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 손녀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그 바라보는 모습 자체도 아주 그렇게 하시는 그 풍토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이제 좀 모범 사례로 알리려면서 정말 확대해 나가면 더더욱 좀한 아이를 온 마을에서 키운다는 그런 말처럼 어르신들의 행복 지수도 높여주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크겠어요. 또
아주 요즘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하면서 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오죽하면 딱 핸드폰, 컴퓨터 보고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정을 기준 못하는 물어보는데 인성교육 자체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도와주시면 하는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국사를 더좀 전파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놀고 싶은 어르신들 말씀도 이렇게 나오버리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하면 예, 이런 정도로 말씀을 시간이 많이 좀 지체돼서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농축산업 그리고 기촌 활성화를 위해서 9조 10조가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로컬 푸드가 광역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시행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축산업을 집단화하여 집단 지역이 묶인 공원, 도순, 재정 지원, 재정비 등을 하여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건 이제 축산 단지 조성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가보겠습니다. 토지가 살아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 지역에 나면서 친환경, 품질이 좋은 물품이 좋아질 수 있다. 저농약, 그리고 비료 등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요거 외에도 제가 못 봤지만 폐비닐 이런 것들을 임의소각해서 공해나 토질이 오염되고 있는 이런 것도 아마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축분 냄새에 관한 것도 의견이 좀 설문조사에도 나왔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기농기촌에 대한 지원 체계, 특별히 기농기촌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는 있는데 포천시에도 기농기촌의 인구가 많고 그리고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기농기촌 지원센터를 포천시에서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아까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시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귀농귀촌 지원은 사실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저희가 한국국토연구원에서 GP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장래의 인구를 분석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포천시가 2030년도에 32만 3천 명이 되고 2035년도에 44만 명이 되는 것으로 인공지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또 벽간소음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층,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층은 아파트 같은 데서 필요하게 살아가야겠죠. 아이들 키우고 이런 부분에서. 근데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 60대, 70대 건강한 사람들이 서울에 또 대도시에 20평, 30평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20억, 30억, 40억을 그 아파트 하나 잠자는 분량으로 필요하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면서 경제 활동 수입은 없어요. 세금이 나가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초원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찾아가면서 또 나들이 오고 관광지 순회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운동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그렇게 주거 소유에 대한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것이라는 걸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귀촌 정책이야말로 우리 포천시가 2030년도 35년도에 32만 3,044만 명의 그 시민들 아주 수준 높은 경제력이 있는 수준 높은 분들을 유치하려면 귀농귀촌 정책을 잘 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총괄적으로 아주 지역적인 문제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총괄적인 문제는 큰 대전제, 대명제는 그분들이 와서 살기 편해야 되는 거죠. 하루 이틀 어디 리조트 펜션 단지에 와서 쉬다 가는 거는 다소 불편한 삶이 있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1박 2박 하면은 즐거움에 취해서 못 느끼고 가죠. 그러나 1년, 2년, 3년 그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편의시설 당연히 부족이겠죠. 그러나 현재 귀농귀촌 정책은 들어오신 분들 일반 지원해주고 농기계 대외해주는 정책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죠. 그래서 저는 귀촌 정책도 단지화해서 도로, 상하수도 또 편의시설 또 아이들 아프면 어떤 약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정도는 갖춰주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귀농귀촌 정책을 아무리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지원의 폭을 넓히고 높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우리 포천시만의 인구 32만, 44만을 바라보는 그 정책으로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신 거는 그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관리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장님 말씀해 주신 거 감사의 표시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리얼 토크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의견을 가지고 시장님 의견 들으면 참 좋은데 시간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투표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테이블에 전자투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분야별로 나눈 의견들이 있어요. 먼저 1, 2조에서 정주 여건에 대해서 나눈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로 유목화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리얼 투표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견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먼저 정주 여건에 대한 투표입니다.